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그 깊은 혈관 안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흘러야 할 여러분의 피가 끈적끈적한 기름 덩어리처럼 변에 느릿느릿 흐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게다가 혈관의 벽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붉게 부어올라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요. 우리는 몸의 이상을 느끼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의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환자분, 이 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당뇨약을 10년,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는데 왜 당뇨병은 깨끗하게 낫지 않는 걸까요? 고지혈증 약을 그토록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여전히 혈관은 막혀가고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여기에는 병원이 여러분께 차마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의 약물 처방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잠시 억누를 뿐입니다. 병을 만들어낸 진짜 원인, 그 깊은 뿌리는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집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울리는 화재 경보기의 소리만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기를 끈다고 해서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이 가루 한 스푼으로 혈관에 낀 묵은 기름때를 말끔히 벗겨내고 지긋지긋한 염증을 잠재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 없이도 만성질환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천연혈관 청소부들과 죽어가는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려낼 기적의 재료들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장면 전환, 희망적이고 밝은 분위기의 음악. 챕터 1. 의학 3.0의 시대. 만성질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앓고 계신 혹은 걱정하고 계신 만성질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나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고치려고 노력한다. 댓글로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건강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파악한다면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지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치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은 위대합니다. 부러진 뼈를 다시 붙이고 위험한 세균을 죽이고 응급 상황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데는 현대의학만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와 암 같은 만성질환 앞에서는 현대의학도 무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약은 눈에 보이는 수치만을 조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200으로 치솟으면 약을 써서 강제로 100으로 낮춥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이면 약으로 200까지 떨어뜨립니다. 수치상으로는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혈당이 올라갔는지, 왜 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약이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당뇨약을 15년 넘게 드셨는데도 결국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던 분, 고지혈증 약을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는데도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 말입니다. 이분들이 게을러서 약을 안 먹은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별표 의학 3.0분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의학 1.0은 과거 급성 감염병이나 전염병을 치료하던 시대였습니다. 의학 2.0은 수술과 약물을 통해 질병의 증상을 관리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의학 3.0은 차원이 다릅니다. 병원이 해주는 수동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나의 스트레스 관리,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내 몸의 환경, 즉 토양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만성질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모든 병의 근원인 염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챕터 2. 만성질환의 진짜 범인, 보이지 않는 살인자, 만성염증.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고 고름이 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염증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이 조용한 염증은 혈관 안쪽 벽에서 뇌세포 사이사이에서 그리고 간세포 안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염증이 10년,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면 당뇨병이 됩니다. 고지혈증이 됩니다. 치매가 됩니다. 결국에는 암이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 속에 덕지덕지 낀 이 끈적한 염증 덩어리와 찌꺼기들을 무엇으로 닦아내야 할까요?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바로 천연혈관 청소부들입니다. 챕터 3. 자연이 준 기적의 청소부들, 미나리, 해조류, 버섯. 첫 번째 주인공은 별표 미나리 별표입니다. 미나리는 예로부터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아스피린이라고 불렸습니다.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탁해진 피를 맑게 정화하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미나리의 생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나리는 물에서 자라는데 물속의 오염물질을 스스로 빨아들이면서도 자신은 썩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정화 능력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대로 작용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독소와 노폐물을 강력하게 빨아들여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여기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별표, 해조류 별표를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해조류는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묽고 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피가 묽어지면 좁아진 혈관 사이로도 산소와 영양분이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의 미끈거리는 성분인 알긴산은장에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을 꽉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별표버섯 별표입니다. 버섯은 한마디로 염증을 빨아들이는 천연 필터입니다. 표고버섯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버섯은 습하고 미생물이 우글거리는 환경에서도 썩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습니다. 그 비결은 버섯이 가진 강력한 항균 성분과 항미생물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섯을 먹으면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의 더러운 염증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해줍니다. 특히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흔들어 깨워 염증과 싸우게 만듭니다. 또한 혈관벽에 딱딱하게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데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말려서 드실 때 효과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향과 영양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챕터 4. 혈관의 기름때를 벗기는 치트키, 들깨가루와 혈관 대청소 수프. 세 번째 주인공이자 오늘 소개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별표 들깨가루 별표입니다. 들깨가루는 혈관의 묵은 기름때를 벗겨내는 치트키와도 같습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지운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건강한 오메가-3 기름이 혈관벽에 눌어붙은 나쁜 기름때, 찌든 콜레스테롤을 녹여냅니다. 마치 주방에 찌든 기름때를 세제로 녹여내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재료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 혈관 대청소 수프 별표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기적과 같습니다. 평소 끓이시는 미역국에 말린 표고버섯을 듬뿍 넣고 끓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생들깨가루 한 스푼을 산처럼 듬뿍 넣는 것입니다. 이 수프가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역이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표고버섯이 몸속 염증 찌꺼기를 스펀지처럼 흡착합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가 혈관벽의 기름때를 녹여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찌꺼기를 미역과 버섯이 감싸 안고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혈관 청소 시스템입니다. 챕터 5. 음식의 기적, 실제 환자의 치유 사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심각한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을 써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약을 끊지 말고 유지하시되 제가 알려드린 이 혈관 대청소 수프, 들깨표고 미역국을 매일 아침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국을 드셨습니다. 석 달 후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21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침 식사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환자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수치도 수치지만 몸이 너무 가벼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약이 억지로 수치를 낮추는 동안 음식은 우리 몸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약과 음식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챕터 6. 굳어가는 심장을 살려라. 마그네슘과 파래, 바나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만 고쳐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쉼없이 뛰는 심장과 뇌도 염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하루에 무려 10만 번을 뜁니다. 1년이면 3,650만 번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은 더 빨리,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심장 근육이 잔뜩 긴장하고 수축합니다.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쥔 채로 하루 종일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굳으면 혈액을 제대로 뿜어내지 못해 혈압이 올라가고 부정맥이 생기며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심장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최고의 미네랄이 바로 별표 마그네슘 별표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입니다. 눈떨림이 있을 때 마그네슘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심장이 부드럽게 이완과 수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90%는 마그네슘 결핍 상태입니다. 흰 쌀밥, 밀가루, 흰 설탕 등 정제된 음식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엄청난 속도로 소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마그네슘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영양제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흡수율이 높은 천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별표 파래 별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파래는 가히 마그네슘 폭탄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파래가루 한 스푼에는 하루 권장량의 30%에 달하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파래가루를 국에 넣어 드시거나 밥에 솔솔 뿌려 드셔보세요. 김처럼 구워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별표 바나나, 별표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칼륨도 풍부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습관은 거칠어진 여러분의 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챕터 7. 뇌의 염증을 끄고 우울증을 잡는 법. 바나나 두유와 케일. 이제 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고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가 나시나요? 그것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사실은 뇌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이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의 감기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우울증이 뇌의 염증 질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0%를 혼자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소 부족에 민감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뇌로 가는 산소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욕을 만드는 도파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화학적 문제입니다. 이 뇌의 염증을 끄는데도 음식이 답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급 레시피는 별표 바나나 두유 별표입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해조류, 다시마 등 우려낸 육수에 삶은 콩과 바나나를 넣고 여기에 생감자즙을 섞어서 믹서에 갈아 드시는 것입니다. 해조류는 혈액을 맑게 해서 뇌로 가는 산소길을 엽니다. 콩에는 레시틴이 풍부해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생감자즙은 위장의 염증을 식혀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한 잔 드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정되고 뇌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별표 케일 별표를 드십시오. 한의학에서는 화가 나는 것을 간에 열이 찼다고 봅니다. 간에 열이 오르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케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채소로 간에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케일 한두 장을 쌈으로 드시거나 물김치로 담가 드시면 울화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챕터 8. 소금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 그리고 건강한 소금 주겸.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신 소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짜게 먹지 마라, 소금을 줄여라, 저염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들도 방송에서도 모두 저염식을 강조합니다. 물론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핵심은 소금의 양이 아니라 별표 어떤 소금을 먹느냐 별표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일반 소금이나 천일염을 생각해 봅시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 자연적이라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바다는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각종 화학 폐기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닷물을 그대로 말린 소금에는 당연히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혈관, 간, 신장에 쌓여 염증을 폭발시킵니다. 이런 오염된 소금은 아무리 적게 먹어도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별표 주겸 별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주겸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꽉 채워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뒤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9번을 구워냅니다. 이렇게 고온에서 굽는 과정에서 소금 속에 있던 비소 같은 독소와 불순물은 싹 날아가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만 농축됩니다. 또한 대나무의 유황 성분이 소금에 스며들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약소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겸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염증을 없애고 탁한 혈액을 맑게 하고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약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빵, 과자, 음료수 등 설탕, 당을 많이 먹는 시대에 무조건 저염식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균형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단맛, 당, 과짠맛, 소금, 은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당 섭취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소금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당은 산성이고 좋은 소금은 알칼리성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산성 체질로 변해 염증이 생기고 뼈가 녹아내리며 면역력이 바닥을 칩니다.
죽염 같은 좋은 소금은 혈압을 무작정 올리지 않습니다. 죽염 속에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오히려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실제로 저염식을 너무 철저히 하시다가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 병원에 실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해보면 저나트륨 혈증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소금이 너무 부족해서 신경 전달이 안 되고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죽염을 드시게 하면 거짓말처럼 기운을 차리십니다. 결론, 실천을 위한 3가지 요약과 맺은 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많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식탁 위에 생들깨가루를 상비약처럼 두십시오. 미역국이든 나물 무침이든 샐러드든 가리지 말고 들깨가루 1스푼을 듬뿍 뿌려 드세요. 이것이 가장 쉽고 강력한 혈관 청소법입니다. 단, 들깨가루는 복제하는 생들깨가루여야 오메가-3가 살아있습니다. 또한 열에 약하므로 국을 다 끓인 후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기분에 맞춰 음식을 처방하십시오. 화가 날 땐 차가운 성질의 케일을, 우울하고 잠이 안 올 땐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바나나와 마그네슘이 가득한 파래를 드십시오. 내 감정을 다스리는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치료입니다. 셋째, 소금을 죽염으로 바꾸십시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요리할 때 쓰는 소금부터 바꾸세요. 일반 소금보다 조금 비쌀 수 있지만 평생 병원에 갔다 바칠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염으로 간을 하면 음식의 풍미와 감칠맛이 깊어지고 김치도 잘 무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혈관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만성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고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으로 지친 여러분의 혈관을 위로해주는 건 어떨까요? 끈적끈적하게 막혀 답답했던 혈관이 시냇물처럼 맑게 흐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붉게 부어올라 아파하던 세포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재료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병원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약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내 몸을 고치는 진짜 명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며 최고의 약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건강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며 고통받고 계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최종 조언 및 고지사항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영상입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기저질환에 따라 적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바꾸거나 약을 조절할 때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과 음식이 조화롭게 병행될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른 치유가 일어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 없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